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. 바로 메타가 구상 중인 광고의 미래입니다. 궁극의 비즈니스 에이전트라고 부르던데요. 네, 그렇죠. 이게 단순히 AI 도구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가 광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판매까지 다 알아서 처리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기업은 사업 목표랑 결제 정보 정도만 제공하면요. 나머지는 AI가 광고 소재 만들고 누구한테 보여줄지 정하고 실제 판매까지 쫙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. 와. 메타가 이제 단순 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파트너로 완전히 변신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. AI의 그 분석 능력이랑 생성 능력을 합쳐서 광고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거네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오늘은 이 궁극의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과연 광고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,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또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궁극의 비즈니스 에이전트, 이름부터가 엄청난데요. 그 핵심이 완전 자동화라는 거죠. 네. 기업은 그냥 목표 설정하고 결제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AI가 다 알아서 소재 제작, 타겟팅, 성과 측정, 심지어 판매까지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판매 성과 기반 지불 모델, 이게 광고주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결과, 그러니까 판매가 일어났을 때만 돈을 내니까요. 맞아요. 그러니 일단 예산 걱정은 좀 덜 수 있겠죠.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. 명확한 결과에만 비용을 내니까요.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왓츠앱이나 메신저, 인스타 DM 같은 메타 플랫폼 여기저기에 다 통합될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 광고 노출이 아니라 실제 대화, 구매 전환, 나아가 고객 서비스까지 쭉 이어지게 만들려는 거죠. 와, 거의 메타 플랫폼 안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만능 해결사를 만들겠다는 거네요. 네,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마케터들의 역할도 정말 많이 달라지겠어요. 그렇죠. 지금처럼 막 소재 고민하고 타겟 그룹 설정하고 입찰가 정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AI가 다 하게 될 테니까요. 메타의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같은 거 보면 이미 맛보기는 시작된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. 앞으로는 아마 실행 중심의 업무는 거의 AI에게 넘어가고요. 사람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AI에게 올바른 방향,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주고 우리 브랜드의 목소리나 가치 같은 걸 정의하고 AI가 가져온 결과를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. 그렇군요. 근데 AI가 너무 개인화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네. 중요한 지적입니다. 모두에게 다른 광고, 다른 메시지가 보인다면 그 브랜드만의 어떤 공통된 이미지나 경험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그게 이제 브랜드 구축 관점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.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대신 공유된 브랜드 경험은 희미해질 수 있는 거죠. 메타가 이 비전에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했죠? 어마어마한 돈인데. 네, 엄청난 투자죠. 결국 AI를 통해서 광고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메타 플랫폼의 영향력을 거의 절대적으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최근에 자체 AI 모델인 라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도 좀 의외였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모델 자체를 공개해서 기술 자체로는 큰 차별점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. 어차피 다들 비슷해질 거니까요. 대신 메타만이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, 그리고 플랫폼 통합 능력,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. 아, 데이터와 플랫폼이 핵심이군요. 그렇죠. 기본 AI 모델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지만 그걸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메타 플랫폼 안에서다.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. 점점 메타가 AI 없이는 광고하기 힘들어지는 그 락인 효과 말이에요. 네,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. 소위 말하는 잠금 효과죠. 한번 이렇게 깊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우리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. 비용도 그렇고 운영 방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다 묶여버리니까요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.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는 대가로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과 자율성을 상당 부분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특히 아까 말씀하신 판매 성과 기반 지불 모델이 이런 의존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
단기적인 판매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거나 좀 더 창의적인 광고를 시도하는 건 위축될 수 있습니다. 결국 비즈니스의 방향성 자체를 메타의 알고리즘에 맡겨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. 네,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. 경쟁사인 구글도 AI 광고에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. 근데 메타의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. 메타의 궁극의 비즈니스 에이전트 비전은 구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더 급진적이다. 네, 광고주가 최종 목표만 딱 설정해주면 그 외에 거의 모든 과정을 AI가 주도하는 완전한 엔드-투-엔드 통제를 지향하거든요. 아, 반면에 구글 AI는 사용자가 이미 원하는 것, 그러니까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충족시켜주는 데 강점이 있죠. 메타 AI는 좀 다르게 사용자의 소셜 데이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어쩌면 원할지도 모르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제시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의도 충족 대 발견 유도 같은 느낌이네요. 네, 비슷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광고 시장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좀 다른 고객 여정의 단결을 지배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,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들어보니 메타의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광고 효율을 정말 극대화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동시에 기업들을 메타 생태계에 더 깊숙이 묶어두려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기도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장점 이면에 숨겨진 대가, 즉 락인 효과와 자율성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네, 이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는 효율성, 또 성과 측정의 용이함, 이런 건 분명 매력적이죠.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잃게 될 수도 있는 자율성이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유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 AI가 오직 측정 가능한 단기 판매 실적만을 기준으로 광고의 모든 것을 최적화한다면요? 당장의 매출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던가 잠재 고객과의 관계 형성 같은 활동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중요한 질문이네요. 눈앞에 확실한 결과라는 그 편리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통제력과 또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